심리학 강의를 담당하게 된 손영화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은 잘 보내셨어요? 긴 겨울방학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밖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면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학기 강의도 비대면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고, 이번 학기가 지나면 이제 코로나는 많이 좀 종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희망이겠죠. 이번 학기에 진행할 그 산업심리학 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심리학이라는 것은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심리학 분야 중에서 산업심리학 분야는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응용과 관련된 분야가 이 산업심리학과 조직심리학은 지난 학기에 개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비자심리학과 광고심리학이 대표적인 응용 분야의 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응용 분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 심리학 그 과목 중에 이런 그 산업 및 조직, 소비자 광고 이런 것들이 주된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많이 또 발전이 됐고, 또 우리 국내외의 많은 현장에서 정말 활발하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심리학은 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기업에서도 특히 HR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 인력관리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산업심리학은 크게는 작업 현장, 워크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장과 관련된 심리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의 그 HR 관련된 부문이 바로 이 산업심리학과 관련된 영역이고, 조직심리학은 이제 그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됐을 때 그 구성원들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조직심리학이라고 한다면, 이 산업심리학은 어떤 조직의 선발, 채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평가, 성과평가, 수행평가라고 하는 분야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역량평가 분야가 아주 국내의 많은 그 중앙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지자체들, 그런 기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도 역량평가를 통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또 승진 후보자들을 평가해서 승진 여부를 결정짓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산업심리학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은 대학원에서 산업심리학을 전공하고 나면 많은 그
컨설팅 분야, 그 다음에 기업체 인사 관련된 부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길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산업심리학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강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심리학은 심리학의 응용 분야로서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조직심리학도 응용 분야의 강의이고 광고 및 소비자 심리학도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심리학은 기업에서 HR이라고 하는 분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본 강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면 산업심리학의 여러 분야와 내용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심리학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산업심리학의 역사, 연구 방법론, 중요 기법, 중요 개념들을 친숙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원에서 산업심리학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학부 수업을 수강해야겠죠.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제 산업심리학을 전공하기 위한 예비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진행은 제가 이제 기본 개념과 그 이론들을 설명드리고 사례 중심 토론을 하면 좋은데 토론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련된 사례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라는 것은 제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업에 있을 때 관련된 분야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로 교재를 대신할 건데요. 강의 자료는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의 강의실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고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우리 국내에서 발행한 신산업 및 조직심리학 또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태영 교수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원전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 유태영 교수가 번역한 산업 및 조직심리학 책을 참고서적으로 보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제는 이제 개인별 과제를 제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예전에는 그 조별 과제로 수행하던 그런 과제였는데 조별 과제를 하는 대신에 개인별 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해드리고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평가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일 텐데요. 출석 및 태도는 5%의 비중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번 학기에는 대면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와 지지난 학기는 기말고사만 대면으로 치렀는데 이번 학기는 좀 코로나도 좀 완화가 되고 백신도 나오고 했으니까 조금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별 과제가 35%의 비중이고요. 중간과 기말이 각각 30%의 비중으로 성적을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심리학의 과목 활용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의 기본 원리나 이론들은 심리학 개론을 통해서 또는 심리학의 각 강론들을 통해서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리학의 기본 원리나 이론들이 산업 현장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되는지, 특히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습득해서 기업 현장에 진출하여 인력팀, HR과 관련된 인력팀 관련 부서에서 실무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과목 활용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진행 계획은 강의 계획서에도 올려놨는데요. 15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주에 과목 오리엔테이션 하고 과목 개요 및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시간은.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부터 산업심리학이란 무엇인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1주차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주차에 이제 산업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산업심리학의 정의 및 범위, 그 다음에 산업심리학의 역사, 그 다음에 산업심리학의 국내 현황, 그리고 이건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역량이 최근에 이 HR 분야에서 굉장히 중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기업이 역량 중심 채용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기관이나 정부 기관 또는 공기업, 일반 기업에서도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승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란 무엇인가를 또 좀 별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에 가면 산업심리학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이거는 우리 심리학의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연구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 과정, 그 다음에 연구 방법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조직심리학 공부할 때도
수강할 때도 다 다뤄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선발 원리를 이제 4주차 때부터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선발할 때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 선발 과정의 개발 단계, 선발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우선 개발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준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걸 기준으로 종업원을 선발할 것인가, 준거 개발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물론 기업이나 기관마다 다 달라요. 준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동일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주차의 직무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직무 분석은 과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무 분석을 원투로 나눠서 우선 직무 분석의 용도와 관련된 내용, 이 직무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해서 어디에 쓰는지, 그런 용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의 유형, 그리고 직무 분석의 방법, 이 내용을 잘 공부를 하셔야 과제 수행을 할 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과 관련된 과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직무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 2에 가면 이 직무 분석을 하고 나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런 실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직무 분석의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주차에 가면 모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리크루팅이라고 할 수 있죠. 종업원들을 이제 모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집의 목표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잘 맞는 신입사원들을 모집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잘 뽑기 위해서 어떻게 모집 공고를 내고 어떻게 우리 회사를 잘 알릴 것인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공채가 많이 없어지고 상시 채용, 수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론 국내 대기업의 대표인 삼성그룹은 아직까지 공채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면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채와 수시 채용은 상당히 다르죠. 그럼 모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다양한 요인이 있을 거예요. 신입사원들이
그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자의 특성, 그 기업이 되겠죠. 그 기업의 특성, 그리고 모집 자원, 그 기업의 자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방법. 요즘엔 온라인으로 많은 홍보와 그런 기업 이미지들을 알리고 있는데, 그 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는 많은 지원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잘 알려주어야만 모집자가, 우수한 모집자가 많이 지원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전반부의 내용을 다 살펴보고 나면 이제 8주차 때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부에 배운 내용들에 대한 정리 시간을 갖고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는 좀 찍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종업원의 선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9주차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종업원의 선발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선발 원리와 연관된 내용이겠죠. 선발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언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변인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원리를 살펴보면서 기준, 준거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준거에 따라서 예언변인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 예언변인이 얼마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타당한지 하는 타당도까지 전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변인의 내용까지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변인이 뭘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주차에 가면 종업원 선발 방법 2에 관련된 내용으로 종업원 선발을 위한 각종 심리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심리학이 다른 분야와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특히 사회과학 분야와 다른 여타의 많은 사회과학 분야가 있는데, 그런 사회과학 분야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심리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심리검사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종업원 선발을 위한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심리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게 선발 방법 2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성격 검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검사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또 앞서 심리학 개론에서도 어느 정도 배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 심리학에서 IQ, 지능검사죠. 지능검사를 우리 심리학 쪽에서 개발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 지능검사의 비중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적성검사 또는 성격검사,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역량 검사라고 볼 수 있죠. 다양한 검사들이 사실은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심리 검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발의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뽑고 어떤 사람은 떨어뜨릴 건가? 그러니까 어떤 종업원, 우리가 앞에서 잡은 기준으로 설정한 그런 준거가 있죠. 그 준거에 따라서 예언변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언변인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격시키고 어느 정도 선에선 탈락을 시키는지, 그게 바로 선발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사선발 모델, 그 다음에 선발 합격 점수의 결정, 이 인사선발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사선발을 할 건가, 그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선발의 합격 점수를 어디까지 합격선으로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선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이게 선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직무수행평가라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모든 기관이나 모든 기업에서 다 이런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물론 성과평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성과평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성과평가하고도 다 연관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뽑은 종업원들이 1년 동안, 매년 1년 동안 수행한 일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수행평가 1에서는 직무수행평가의 목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수행평가의 영향과정, 그리고 직무수행 측정의 유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발 평가를 하는 것이나 직무수행 평가를 하는 것이 다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선발 평가라는 건 예측을 하기 위한 거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서 뽑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성과를 많이 내는지, 그게 바로 직무수행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평가의 목적과 영향과정, 측정의 유형들을 직무수행 평가 1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직무수행 평가 2가 직무수행 평정자입니다. 평정자는 직무수행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은 자기가 속해 있는 팀의 팀장,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팀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본부에 속해 있다면 본부장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직무수행 평가라는 것은 혼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동료 평가, 그다음에 부하 평가도 있을 수 있어요. 팀장이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본부장만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하들이 직접 팀장을 또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다른 팀이나 다른 부서와 일을 함께 한 내용이 있다면, 그 다른 부서에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무수행 평정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또 평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볼 거고,
직무수행 평정 기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수행 평가 시의 판단 오류예요.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항상 오류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판단 오류라는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할로 이펙트나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오류에 해당되는 것이죠.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의 첫인상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신입사원의 평가를 모두 다 좋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하는 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첫인상만 좋다고 좋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판단 오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그런 피드백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별 과제 제출 기한은 학기 끝나기 전 5월 31일로 정해놨습니다. 5월 31일, 즉 5월 마지막 날 12시까지 제출하는 걸로 기한을 잡아놨으니까 그때까지 다들 제출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기말까지 채점을 하고 또 개인별로 다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에 가면 산업교육 및 훈련입니다. 이 부분도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러한 교육훈련이 어떤 것들인지, 그 교육훈련의 정의와 과정,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 분석,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하기 전에 우선 요구 분석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교육,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런 성인교육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인교육의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교육 및 훈련의 두 번째 파트에 가면 산업교육 및 훈련의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유형, 그 다음에 산업교육 및 훈련의 평가,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을 받고 나면 또 그 수강한 사람들이 또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야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평가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주차까지 내용을 다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15주차의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역시 후반부에 배운 내용도 총 정리를 하고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학교에 강의실에 나와서 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이번 학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든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수업 시간에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기간 내에 합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학습센터에 제가 강의 동영상을 등록하면 그 주에 시작되는 월요일, 목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런 그 시간이 이제 있을 텐데 아마 우리 교수학습센터에서 기간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열어놓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못하게 된다면 조금 늦게 시청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지켜서 진도에 맞춰서 꼭 제때제때 동영상 시청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 수업 영상을 보는 시간 내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제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만날 때도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보고 메시지 보내고 카톡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행동들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고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었죠.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이 수업은 제가 이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시청을 하니까 전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만지고 자고 있어도 제가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되는 행동이에요. 동영상 볼 때는 꼭 강의에 집중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준비는 철저히 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 자료는 그 수업 전주까지 항상 주말까지 해서 강의 자료를 탑재를 해 놓으니까 그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미리 읽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책을 읽어보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훨씬 수업을 듣는 것도 그렇고 배운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제가 올려드린 강의 자료만 보면 아무래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짧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강의를 또 들으면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은 제가 두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꼭 지켜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바로바로 질문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난 학기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역시 질문은 여러분들이 교수학습 홈페이지 내에 질문 코너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질문 코너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강의가 끝나고 나면 꼭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책에서 본 내용도 좋고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됐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질문 코너에 질문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것이 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올려드린 공지사항, 여러분들이 공지사항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든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공지사항을 등록을 해 놓으니까 반드시 꼭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과제 관련된 것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잘 기술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또 수업 시간에도 제가 과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꼭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저한테 직접 연구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동경관 405-2호에 저는 거의 매일 나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학과 학생들이라면 에드워드 시스템에서 예약을 하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더 좋고요. 또 다른 학생들도 미리 불쑥 찾아오는 건 조금 제가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상담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예약하시면 제가 그때 그 시간에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시간으로 하는 건 어떤지를 정해서 다시 답장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기업체에서 한 13년 이상을 근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업 관련된 상담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요. 이 산업심리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HR 관련된 분야뿐만이 아니라 광고 홍보, 마케팅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기업과 관련된 상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강의 자료 이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관련 공지사항, 질문과 응답 모두 이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니까 그쪽 시스템을 활발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 정도로 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의 개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